초등교사 엄마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작은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엄마표 공부를 시작한 이유와 엄마표 공부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제 엄마표 공부의 시작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고 바로 학원으로 향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 학원 스케줄 맞춰서 쫓아다니고 숙제 챙겨서 시킬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엄마표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전에 저처럼 남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엄마표 공부를 시작한 계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무도 하고 거주도 하는 이 동네는 학구열이 무척 높아요.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글을 떼러 공부방에 간다. 거기를 보내려면 대기를 몇 달을 해야 한다. 놀기 삼아 교구 수학하러 간다. 원어민과 놀이 수업을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생이 되니 사고력 수학의 원어민 과외, 유명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한 특별 수업과 보충 수업, 초등학생이 되니 황소 수학 입학 테스트 대비반 등 뭐 이리 꼭 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은지. 저는 이 방대한 사교육 시장 속에 뛰어들 자신이 없었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개별 맞춤이 어렵다. 자기주도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개별 맞춤이 어렵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개인 과외가 아닌 이상 여러 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커리큘럼을 세세히 맞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력을 기르기 어렵다. 무엇이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원은 보통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숙제를 해가는 방식이죠.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셋째, 시간과 비용 문제. 학원에 오가며 쓰는 시간도 은근 부담이죠.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음에 드는 학원이 있으면 몰라도 멀리까지 셔틀을 탄다면? 아니면 내가 라이딩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학원비가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 7세고시, 9세고시 다들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공부 정서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는 못 밀어붙이겠고 일단 가정에서 기초 습관부터 잡아주며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입학을 시키겠다. 높은 레벨의 반에 배정받고 말겠다. 몇 살에 어디까지 선행을 나가고야 말겠다. 이런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엄마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쉬엄쉬엄 흘러가는 대로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도 영어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저희 동네에서 도도맨이 유치원 영어 대회를 몇 차례 우승한 것을 보면 저와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표 공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도도맨은 돌전부터 한글책과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책을 읽는 시간은 놀이 시간 중 하나였지요. 소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교구와 보드게임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놀았고 날씨가 좋은 날엔 자연에서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놀았어요. 3살이 되었을 때 스티커북을 접했고 4살에 엄마표 한글과 수학,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표 공부로 이 3가지를 얻었어요. 잘 잡힌 습관, 꼼꼼한 완전 학습,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 첫 번째, 잘 잡힌 습관. 도도맨은 아침 등교 전과 저녁 먹고 잠들기 전의 시간을 활용해서 저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침엔 가벼운 워밍업으로 간단한 공부. 오늘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체크해서 하루 계획을 세워요. 저녁엔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를 주로 하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는 메타인지 능력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은 아이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어요. 두 번째, 꼼꼼한 완전 학습. 엄마표 공부는 아이 속도에 맞춰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속도를 늦춰 하나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한 시간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질문하고 답하며 실마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력이 길러지고 빈 구멍이 생기지 않는 완전 학습이 가능해요. 학원에서 선행 진도는 엄청나게 나갔는데
현행 기본 단원평가에서 실수하는 친구들 교실에서 많이 만났어요. 세 번째, 유대감, 안정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도도맨이 유치원생 때 저와 사고력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틀째 답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 문제를 풀어냈죠. 그 순간 도도맨은 드디어 풀었다, 내가 이겼어 하면서 저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진심으로 기뻐했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과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레벨 테스트나 진도 나가기가 아닌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는 더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떠밀리듯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건강한 정서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경험과 여러 생각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엄마표 공부를 더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표 공부를 하며 만나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